날마다 들으면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건강책방 바구의 한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 미국의 MD 앤더슨에서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되신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의신 박사님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파트 2,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암 예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흰쌀밥의 화학 성분은 슈가. 호기심이 발동해 흰쌀밥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 보았다. 잡곡밥을 먹고 나서 혈당을 측정했을 때와 확연한 차이가 났다. 당연히 흰쌀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올라갔고 잡곡밥을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GDP의 17%, 한국은 6%가 국민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 잡곡밥을 먹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이 당뇨와 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식탁에서 흰쌀밥에서 잡곡밥으로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본에서는 쌀겨에서 규소 미네랄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현미밥을 드시면 규소 미네랄을 챙겨 드시는 거니까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암을 만든다.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항생제를 먹는 것은 진짜 병을 만드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어릴 때 스스로의 저항력으로 감기를 몰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약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집의 새 아이는 아빠가 의사지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감기 걸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채소 수프와 숙면을 하도록 했대요. 이어서 볼게요.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에서 2주 정도다. 감기에 걸려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을 넣어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허브티, 채소 수프 등을 충분히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리학에서는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죽음을 재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모든 약은 득과 실이 있다. 그러니 위험과 이득을 따져 묻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약의 부작용과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와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암세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의 단백질을 녹이고 유전물질의 핵을 교란시키면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물질이 만들어진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데 있다. 이 염증이 암 발병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보건학 교수는 2030년까지 인구의 절반이 바이러스와 염증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내는 일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지구촌은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 사정이 그렇다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간절하게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우선 내 몸의 질병을 인정하고 의사를 믿고 암을 이겨나가는 나 자신의 치유력을 믿어보자. 땅을 치며 후회하고 근심으로 밤을 지새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병을 인정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일,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글입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 암치료와 관련한 슈퍼푸드를 소개하셨어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인데요. 식재료들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세 번째,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네 번째,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스럽다. 네. 다섯 번째, 사과 속에 들어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네, 여섯 번째,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피토케미컬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및 골 질량 감소를 개선한다. 네, 일곱 번째,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암세포가 될 위험성이 있는 비정상 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한다. 네. 여기서 언급된 슈퍼푸드가 우리는 마트에 가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라서 다행입니다. 오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실행하셔서 최소한 주말에 가족들의 식탁을 각종 염증과 암을 예방하는 슈퍼푸드로 한번 차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바라기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슈퍼푸드를 즐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풋볼 선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염증,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분수에 맞게 살면 크게 아플 일도 없다. 암의 종류는 전 세계 인구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암보다 무서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질환. 네, 이런 제목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파트 2에서는 마지막 제목,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 하루에 2,000통씩 쏟아지는 이유. 김의신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암 이야기 강연을 병원의 한 직원이 영어 자막을 넣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고 시작된 전쟁이래요. 네. 그러고서는 날마다 전 세계에서 2,000통의 이메일이 쏟아지는 사연은 바로 박사님께서 개고기를 추천한 강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개고기를 말하다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야만인일 줄이야. 라며 지구를 떠나라는 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별별 소리가 다 들어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개고기는 여러 증언을 취합하고 직접 먹어본 바에 의하면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은 소고기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원숭이 요리를 먹으면서도 개고기 먹는 암 환자들을 나무란다. 나는 독한 약을 견디지 못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환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개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할 것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가 체력이 떨어져 암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금송아지가 약효가 좋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잡아서 먹이고 싶은 것이 환자 가족들의 마음이다. 의사로서 내 소신을
사람들의 인신공격 때문에 마지못해 꺾을 수는 없는 일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나 또한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 눈에는 아픈 환자가 먼저 보인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직업의식이며 소명의식이다. 제가 이 파트를 읽으면서 야, 진짜 김의신 박사님은 찐 의사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웠고 지금은 안 키우지만 친구가 키우는 포메라니안을 엄청나게 이뻐하는데요. 저 역시 의사여서 김의신 박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폐암 환자신데 개고기를 먹고 암이 없어져서 나았다라는 케이스를 2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제 짧은 임상 경험에도 이렇게 있는데 박사님처럼 임상 경험이 많으신 분이 개고기를 추천했다는 것은 많은 경험에서 나온 소신입니다. 오해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의 운명입니다. 초기 췌장암 환자분이 당뇨 치료용 식이요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암이 사라진 경우도 저는 보았고요. 폐암 환자분이 개고기를 먹고 나은 것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 한국에 부유한 환자분이 MD 앤더슨에서 폐암 치료하실 때 한국에서 거의 날마다 개고기를 비행기로 공수해서 드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의신 박사님께서 수많은 오해를 낳을 것을 뻔히 아시고도 이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견인 분들은 오해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애견인 분들은 또 박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또 하나의 고기인 오리고기를 드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김의신 박사님이 추천하는 암 예방법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암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한다. 둘째, 동물성 기름과 흰 쌀밥 섭취를 피한다. 카레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셋째,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넷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 좋다. 다섯 번째,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하던 일, 직업, 하던 일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일곱 번째,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여덟 번째,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아홉 번째,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네, 열 번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네. 오늘도 건강책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책방 바구의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